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개근하면 학교 간다고 그랬죠? 개근할 수 있죠? 에? 못해? 왜 못해요? 집에 바빠서? 개근하면 합격해야 돼요. 개근을 해.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개근해야. 왜냐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1월 달 12월 달 들으신 분은 조금 그때 요거 들었을지 기억이 나거든요. 다음 들으면 더 기억나고 더 기억나고 이렇게. 근데 그 개근이 안 되면 예. 자, 볼게요. 이제 면접 74페이지부터 보는 건데 이건 이거예요. 아까 봤지만 국가가 새로 측량해서 여러분이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에 면적을 등록할 때 요 최소 등록 단위를 이렇게 정수 단위까지 구할 것인지 소수점 한 단위까지 구할 것인지는 요 도면에 이렇게 축척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도면의 축척은 이제 7가지인데 500분의 600분의 생각하고 더블 생각하면 되죠. 500의 더블이 얼마죠? 1000, 600의 더블이 1200, 1200의 더블이 2400, 3000 있고요. 3000 더블이 6천. 이렇게 지적도는 이렇게 7가지만 썼어요. 임야도는 2가지거든요. 3천, 6천. 그리고 우리가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이 있죠. 그죠? 신도시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 땅들은 이제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500분의 1과 600분의 1과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한 지역은 면적에 등록할 때 최소 등록 단위가 소수점 한 단위까지 구해요. 근데 이렇게 1000분의 1 지역 있죠. 분수가 다 1000분의, 그죠? 1000분의 1 지역은 정수 단위까지만 구해서 등록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측량하면 끝수가 이렇게 쭉 계산값이 나올 텐데, 이걸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반 산수는 4, 4, 5입이라고 하거든요. 그 4, 4, 5입은 4 다음에 5면 올리는 거거든요. 그 4, 4, 5입 보면 면적이 늘어나 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잠깐, 이건 뭐 안 해도 되는데, 이쪽은 이게 지금 100제곱미터거든요. 이쪽은 55.4고 요즘은 45.55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지금 100이죠. 맞죠? 그럼 아까 4, 4, 5이면 4 다음에 5면 뭐죠? 올리는 거예요. 그럼 55.5가 되죠. 그죠? 다 5니까 다 무조건 올리겠죠. 그죠? 그럼 45.6이 되죠. 그럼 101이 되잖아요. 100.1. 맞죠? 그래서 면적은 이렇게 4, 4, 5입 보면 면적이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4, 4, 5입 하지 않다고 5, 4, 5입으로 한다. 그래요. 5, 4, 5입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알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쪽은 이제 0.05 나오고 이쪽은 0.5 나오는데 자,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5 미만이면 버리고 이게 이제 5, 4, 5 오는 거예요. 0.05일 때 앞숫자를 봐요. 앞숫자가 0이나 짝수면 뭐 한다고요? 버리고 홀수면 올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래비는 불상에서 더해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지금 축척이 아까 1200분의 1 적 있고 500분의 1과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등록 시행적 있었죠. 그래서 이 1000분의 1 더하기는 측량에서 이제 면적을 토지량에 등록할 때 이 정수 단위까지만 구해서 등록을 시킨다 그랬죠. 그죠? 응? 근데 그 다음 숫자를 보는 거죠. 다음 숫자가 5 미만이면 뭐 할까요? 버려요. 그럼 4, 3, 2, 1은 5 미만이죠? 그럼 이걸 버려서 123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자, 5를 초과하면 올리겠죠? 6, 7, 8, 9는 5를 초과하죠. 그죠? 그럼 올려요. 124. 근데 다음 자가 다 5이잖아요. 여기 이제 5, 4, 5인데 그때 앞숫자를 봐요. 앞숫자가 지금 홀수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홀수는? 올리죠. 0이나 짝수죠. 그러면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볼게요. 5, 2가 나왔죠. 그죠? 이건 5인 걸까요? 5를 초과한 걸까요? 5를 초과한 걸 봐요. 5인 경우는 뒤에 500으로 끝나는 게 5인 경우예요. 그럼 초과하면 앞숫자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죠? 5를 올려야죠. 그래서 12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을 산출했지 한 피치가 너무 작아서 1제곱미터 미만 0.7이 나왔다. 그래서 최소일 때는 1제곱미터를 적어요. 그리고 이쪽은 똑같아요. 자,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한 지역과 500분의 600분 지역은 소유점 한 단위까지만 구한다는 공식만 다르고 나머지 공식은 똑같아요. 그 다음 자가 5 미만이면 뭐 하고요? 버리고 5를 초과하면 올리고 5일 때이죠. 그죠? 이때 앞숫자 본다니까요. 앞숫자가 홀수면 올리고 0이나 짝수면 버리고. 근데 아까 5, 3 이렇게 나오죠? 5인 경우다 5를 초과한 경우다. 초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려요. 그러니까 123.7. 그리고 한 필지 면적의 산출 여기 너무 작아가지고 이쪽은 0.1 미만 0.05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럼 최소 등록자는 얼마로? 0.1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내용들이 쭉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만 풀으면 돼요. 두 문제 풀으면 돼요. 자, 잠깐 줘볼게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한 지역. 그 경위 측량 방법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나중에 경위라는 측량 방법 쓰면 경도, 위도 가지고 측량하는 기계인데 이 경도, 위도 가지고 측량하면 측량값이 X축, Y축으로 측량해서 좌표로 나와요. 근데 이게 경계점이 좌표로 만들어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에 한 필지 면적을 측정해서 계산값이 1029.5일 때 토지 대장에 등록할 면적을 얼마냐 물어봤죠? 그럼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한 지역은 어디까지 구하냐면 소수점 한 단위까지 구하는 지역이죠. 근데 다음 자가 5일이죠. 그럼 5를 뭐 하죠? 초과. 그럼 어떻게 하죠? 올려요. 그럼 얼마예요? 1029.6. 여기 정답이 되겠죠. 자, 근데 두 번째 볼게요. 자, 축척이 1200분의 1 지역이래요. 그죠? 자, 1200분의 1 면적을 측정했더니 234.5가 나왔다. 토지량에 등록할 면적. 자, 1200분의 1 지역이니까 어디까지 구하죠? 정수 단위까지 구하죠. 근데 다음 자가 뭐죠? 5. 그럼 앞숫자를 보여야 되잖아요. 앞자가 뭐죠? 짝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요. 그 얼마예요? 120, 234.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요, 여러분, 먼저 이게 구해야 돼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1200분의 1 지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500분의 1이나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정지. 그래야 우리가 정수 단위인지 소유점 한 단위까지 구할 거냐, 그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자, 5 초과인지 미만인지 먼저 보여야 돼요. 우선 순위가. 5 미만이면 버리고, 초과하면 올리고. 근데 미만도 아니고 초과도 5일 때, 뭐일 때? 5일 때 그때 앞숫자를 본다니까. 그때 홀수면 올리고, 0이나 짝수면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책에 있는 문제 한번 보죠. 그 76페이지에. 1번 문제 있어요? 1번 문제 있죠? 네, 지적적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이라고 돼 있죠? 신규 등록할 토지 면적을 계산한 값이 325.5일일 때 그렇게 돼 있죠? 토지량에 등록할 면적이 얼마냐? 지금 325.5일이죠? 600분의 1 지역이니까 어디까지 구하는 거죠? 소유점 한다니까 여기까지 구하잖아요. 그죠? 다음 자가 5일이죠. 5를 뭐 하죠? 초과. 그럼 어떻게 하죠? 올려야 돼요. 그럼 얼마예요? 325.6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 밑에 문제 잠깐 볼게요. 경이라는 측량 방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기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한 지역이다 그 얘기죠. 그럼 어디까지 구하는 거죠? 소유점 한 단위까지 구하는 거죠. 730.45가 나왔죠. 네, 730.45. 네, 그러니까 4까지 구하는데 다음 자가 5죠. 앞숫자를 보여야 되잖아요. 짝수니까 어떻게 죠? 버려요. 그 얼마예요? 730.4.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면적은 지금 봤던 여러분, 지금 요 문제 있었죠? 그죠? 요 앞에 잠깐 가볼까요? 75페이지. 그 산출 면적과 결정 면적 있어요? 위에. 제 위에 있죠? 요거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여러분. 73페이지 제일 밑에. 73페이지 제일 밑에. 면적 측정 73페이지. 대상 되는 것 아닌 것 이렇게 써 있나요? 네, 둘 중에 하나에서 시험은 나오는 거죠. 면적은. 근데 우리 시험에 지금 여러분한테 나올 게 확률이 높은 것이 그 75페이지예요. 그 파트예요. 거기 그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에 여러분이 그 위에 그게 이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개가 결정이 됐어요? 지번하고 지목하고 경계 면적. 이게 결정이 됐죠. 그죠? 그럼 이제 3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78쪽 가보세요. 자, 3장. 요 정보를 이제 국가가 공적으로 담아준 장부가 있었잖아요. 그걸 토지의 호적부다 그랬죠? 그걸 지적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종류가 밑에 7가지 있었죠. 대장 4가지, 도면 2가지, 중간적 성격이 하나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암기할 때 이렇게 앞에 따서 토임, 공대, 좌지임 이렇게. 그 토임, 공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의전명부, 대지권 이 4가지를 대장이다 하고,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이거 2개를 도면이라 하고, 요 중간 성격인 경계점, 좌표 넣고, 요걸 옛날에는 용지로 했다가 요거 지금 컴퓨터 디스크로 입력시킨 것을 그 밑에 보시면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해서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이제 전산 지적 공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저장된 지적 공부. 이렇게 7가지를 우리가 토지의 호적부다 그러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우리 개념은 안 나와요, 시험에. 근데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가로 3번에 등록사항 써 있어요.
이 부분이 시험이 나와요, 이제. 토지량에는 뭐가 등록돼 있고 등록돼 있지 않는데.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등록이 돼 있죠. 몇 가지 정도 돼 있네, 뒤에. 맞아요? 그리고 나서 81페이지에 가보면 토지대장의 그림이 나와 있죠. 임야대장과 이제 토지대장의 그림이 같은데, 그러면 어느 지적공부에 뭐가 등록되느냐, 여러분 이걸 종합적으로 본 게고, 보물로 또 잠깐 4페이지 가보세요. 3페이지. 보물노트의 3페이지에 보면 요 그림 하나 있죠. 요 그림 있죠? 네, 보물노트의 3페이지. 요 부분이 중요해요. 그 보물노트의 그 3페이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 우측에 보면 고유한 등록사항 써 있어요. 요 부분만 알으면 거의 다 맞춰요. 그 오른쪽에 고유한 등록사항, 그 밑으로 쭉 돼 있죠, 그죠? 자, 우선 여러분 잠깐 전체적으로 보고 몇 가지 볼게요. 자, 잠깐 쳐볼게요. 지금 거의 했어요, 여러분. 이 지적공부 7가지잖아요, 지금. 왼쪽에 종류 있죠, 그죠? 여기 다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은 등록된 거고, X는 등록되지 않은 거거든요. 뭐와 뭐는 다 동그라미 쳐져 있죠? 왼쪽에 소재지와 지번이잖아요. 이 땅이 어디에 속해 있고 몇 번지는 최소 지적공부이기 때문에 7가지 지적공부에 다 있다니까. 그럼 소재 지번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음 시험에 자, 우리 지적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와 뭐 찾으면 돼? 소재지와 지번 찾으면 돼.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좀 전에 요걸 먼저 가볼게요. 두 번째 고유번호라고 써 있나요? 이 고유번호가 뭐냐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는 토지의 주민등록번호거든요. 우리 사람의 주민번호 13자리죠. 토지는 19자리예요. 여러분 잠깐 우리 책 한번 볼게요. 그 79쪽에 중간 핵심 다짓기 써 있어요. 고유번호 구성 체계에서 19가지 나와 있죠. 그럼 잠깐 쳐볼게요. 제 왼쪽에 10자리는요, 이 땅의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자리예요. 제 왼쪽까지 알 필요 없어요. 이게 시도, 시공구, 읍면 이렇게 뭐든데 알 필요 없고요. 11번째 자리가 우리 사람은 7번째 자리에서 주민등록번호 남자, 여자가 구별되죠. 1이냐 2냐, 그죠? 토지는 11번째 자리가 대장을 구분한 자리예요. 11번째 자리가 1로 된 땅은 토지대장에 속한 땅이고 2는 임야대장에 속한 땅이고, 자, 오른쪽에 8자리가 땅의 지번을 구성하는 자리예요. 우리 지번은 본번하고 뭐가 있었죠? 부번. 그래서 왼쪽은 4가지가 본번 자리고 오른쪽에 4자리가 부번이에요. 그럼 11번째 자리가 1로 돼 있던 어느 토지대장에 있는 25의 7번지 토지의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유번호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유번호는 우리 지금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 중에서 다 등록이 돼 있어. 근데 하나에만 없어. 어디에만 없죠? 도면에만 없어. 왜 도면에?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도면에 이 고유번호를 못 써놓을까요? 좁아서. 아까 지목도 다 썼어요. 한 글자 썼어요. 한 글자, 그것도 좁아서. 여기 그 필지 하나에다가 어찌 19자 써. 그래서 이 고유번호는 모든 지적공부에 다 있는데 어디에만 없다? 도면. 그래서 나중에 암기할 때 고유번호 도면에 없다 해서 고돌이 없다 그래요. 무슨 없다? 고돌이 없다. 다른 데는 없는데. 자, 뭐와 뭐는 다 있고 소재 지번은 다 있고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다. 근데 여러분 잠깐 좀 전에 많이 봤죠. 지목 봤어요? 지목 했었잖아. 저 토지량이 있었죠. 정식 명칭으로 있었잖아요. 맞죠? 도면에 아까 차장천원 있었잖아. 그 지목은 여기에만 있었죠. 아까 우리 지목은 공유지나 대지권 등록부나 경계점 잡혀 지목이 아까 없다 그랬었잖아요. 앞에 보고 봤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목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나중에 보면 5개예요. 뭐냐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등록상이 같고 도면은 등록상이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공무는 7개인데 5개나 마찬가지예요. 같으니까 등록사항이. 그래서 여기 나중에 보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지목이 있고 도면에만 있고 다른 데에는 도면이 지목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암기할 때 지목의 목자하고 도면의 도자하고 장자에서 목도자. 근데 나중에 이 지목과 축척은 같이 가요. 뭔 같이 간다고요? 축척. 그 축척도 토지대장과 도면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없고. 그럼 이제 자 볼게요. 좀 전에 아까 우리 면적 배웠나요? 면적은 어디에만 있었죠? 좀 전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만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측량을 통해서. 맞죠? 근데 여기서 하나 보세요. 좌표라고 나오죠? 좌표라는 것은 좌표가 있는 지적공부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좌표라고 써 있는 게 뭐예요? 경계점 좌표. 우리 아까 고부자 했었잖아. 거기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좌표는.
자, 좀 전에 아까 경계선 배웠죠? 경계선은 어디에만 있었죠? 도면에만 있었잖아. 맞죠? 그리고 거의 다 지금 본 거예요, 여러분. 등록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보고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소지 지번은 다 있고,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없고? 도면에만 없고. 무슨 있는 거. 면적은 무슨 대장? 토지대장. 자, 좌표는 경계점? 좌표. 경계선은 어디? 도면에. 근데 아까 지목이 있었죠, 지목. 지목은 토지항에는 정식명칭, 도면에는 차장천원. 있었잖아요? 다른 데에는 지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거기 지금 박스가 지금 거기 3페이지가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맞죠? 보물노트에 3페이지 이거 보는 거잖아요. 왼쪽에 쭉.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서 그냥 우선 전체적으로 보는 것 중에서 땅의 소유자 있거든요. 무슨 자?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데, 여러분 토지대장에는 국가가 세금을 걷게 하기 때문에 토지항에는 소유자가 있죠. 여러분 공유지라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한 땅이거든요. 그럼 거기에도 소유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대지권 등록번호는 공유지에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있어. 그래서 이 소유자는 아까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대장이다 그러죠. 이 소대장 해가지고 네 가지 대장에만 있어요. 나중에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나 고유보에는 소유자가 없어요. 도면에나 경계점 좌표 나머지는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79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79페이지 무슨 대장의 등록사항 보는 거죠? 토지항과 임야 대장의 등록사항을 보는데, 거기 여러분 1번에 지금 고유번호 좀 전에 봤죠,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고유번호는 각 필지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붙이는 번호로서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10자리와 지적공고 종류를 표시하는 1자리와 지번을 표시하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세요. 참고 있어요. 네. 어디에는 고유번호가 없다고요? 도면에. 그리고 기출 보세요. 자, 요거 안 했네요. 잠깐 볼게요. 이 고유번호는 지금 도면에는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고유번호 가지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없다는 거 하나하고, 고유번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땅의 행정구역 알 수 있죠. 어느 대장이 있는지 알 수 있죠. 지번 알 수 있죠. 근데 고유번호 가지고 땅의 지목은 알 수 없어요. 뭘 알 수 없다고? 지목. 고유번호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고 지목은 여러분 직업이거든요. 저 주민등록번호가 저 직업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직업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없고 도면에만 없고, 뭘 알 수 없다? 지목. 그래서 우리 밑에 저 위에 도면에만 있다 그리고 참고에 써 있죠? 그럼 밑에 기출 보세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과 지번과 지목 등을 코드화해서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면 X예요. 뭐가 없는데? 지목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지목이 있다. 틀린 거예요. 고유번호는 두 가지 기억하고, 여러분 제일 밑에 참고 있어요? 뭐와 뭐는 다 있다고 되어 있죠? 소재와 지번은 다 있다고 써 있죠? 자, 그러면 그 뒷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자, 81페이지에 자, 지금 토지대장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뭐가 등록되느냐? 좀 전에 지금 토지대장에 이렇게 쭉 등록된 거 있었죠, 그죠? 요거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좀 볼게요. 그림을 보고. 자, 우리 토지대장에 뭐와 뭐는 다 있었죠. 소재와 지번. 그럼 좌측에 보면 소재, 지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고유번호 있었죠. 어디에만 없어요? 도면에만. 그리고 토지대장에 고유번호 있어요. 그 나중에 제가 이걸 니은자라고 표시했었는데, 요 니은자는 도면에만 요 모습이 없고 다른 데는 다 요 모습이 좌측 상단에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뒤에 공유지 연명부의 82페이지에 그 니은자 모습 있죠? 고유번호 있고 소재 지번 있죠? 오른쪽에 대지권 등록부 써 있어요? 여기도 고유번호 있고 소재 지번 있죠? 좌측에, 그죠? 그리고 도면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 85쪽에 이제 도면이거든요. 응?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니에 접수세요. 니은자 모습, 무슨 모습? 니은자. 고유번호와 소재 지번은 도면에만 없고, 다른 데는 다 있다. 이 위에 좌측 상단에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잠깐 저 본 거예요. 좀 토지대장을 왜 만들었죠, 국가가? 뭘 걷기 위해서? 세금. 그럼 토지대장에는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거야. 자,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면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그죠? 매년 이 지금 81페이지 보는 거죠? 뭐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가죠? 개별 공시지가. 이거 매년 바뀌잖아요.
요즘 뭐 막 그래서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 개별 공시지가 토지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목 왼쪽이 있었죠. 세금은 지목에서 과세지 비가 나눠지죠. 지목은 부호에 있었어요. 정식명칭. 정식명칭 있었잖아요. 토지양에는. 그리고 아까 면적은 토지양에만 있었죠. 이 면적은 정수단위냐 소수점 한 단위냐는 축척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축척이 같이 있는 거예요. 1200분의 1이니까 정수단위까지 있겠죠. 아까 600분의 1이면 소수점 한 단위까지 있겠죠. 100, 1000점 얼마 이렇게, 그죠? 100점 얼마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두 가지만 더 보면 돼요. 자, 세금을 그러면 땅에 소유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 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소유자도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꼭 소유자가 있는 지적공부는 소유자의 변동일자 같이 있어요. 그래야 변동 날짜에 그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무슨 말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보면 돼요. 토지양이 있는 게 요거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보세요. 자, 요 토지가 여기 보세요.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100이고 1912년도에 신규 등록이 돼 있죠. 요 토지양이 1912년도 처음 만들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신규 등록이니까, 그죠? 없던 토지가 새로 생긴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면적이 지금 지번이 18번지 토지가 면적이 100에서 60으로 줄어들죠. 왜 줄어들었을까? 이게 뭐가 일어나서? 분할이 일어나서. 그러면 이게 지금 100에서 60으로 줄어들었죠? 60으로 지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100에다가. 그럼 빠져나간 게 있죠. 얼마가 빠져나왔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18번지 1의 이제 토지의 면적은 4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죠? 18번이 지금 100에서 18번이잖아요. 토지양이 있어요. 그러다가 지목이 바뀌어요. 그죠? 공장용지 저기 전에서 뭐로? 공장용지를 2015년 지목이 바뀌었다고 돼 있네. 분할이 이렇게 이랬고, 그죠? 그러다 면적이 늘어나 버렸네. 60에서 80으로. 그럼 뭐가 일어난 거죠? 합병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지금 60에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19번지 토지와 합병이 이루어졌죠? 그럼 19번지 토지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얼마일까? 20이 되니까 이게 80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신규 등록 이렇게 써 있죠? 분할, 지목병, 합병, 그죠? 이런 사유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토지 이동사유라고 했었지. 그럼 이 토지 이동사유가 지금 토지대항이 있는 거야. 임야대항, 토지대항 똑같고. 그럼 요게 지금 적혀 있는 게 무슨 대장?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나와요. 다른 지적 공부에는 없고,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에만 있는 게 있어. 지금 빨간색 한 게 세 가지. 여러분 면적 있었나요? 토지 이동사유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지적 공부 없고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에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암기할 때 우리 포천에 막걸리가 유명한 동네 있죠? 포천 1동, 2동. 그래서 이동면개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면개? 이동면개. 그래서 토지 이동사유, 면은 면적, 개는 개별 공시가. 이거는 무슨 대장에만? 토지대항과. 이거면 이게 다른 데도 있다 이러면 X라는 거예요. X.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잠깐 가볼게요. 자, 79쪽. 자, 등록된 사항. 자, 2번, 3번. 큰 목차 보시면 돼요. 뭐와 뭐는 다 있었죠? 소재지와 지번 있었죠? 네. 자, 제일 밑에 지금 2번, 3번 보는 거죠? 자, 지목 정식 명칭으로 있었나요? 지목이 있어서 4번 있다고 써있네요. 자, 넘기셔서. 80페이지 축척 있었죠? 축척 6번 면적 있었죠? 여러분 그 6번, 7번, 8번 있죠? 6, 7, 8 있어요? 면적과 개별 공시과 토지 이동 사유라고 있죠? 요거는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에만 있는 거잖아요. 이동면개. 무슨 면개? 이동면. 이건 다른 데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고. 자, 9번째 여러분 소유자 있었죠?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11번째 보세요.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의 변동된 날짜가 있다고 돼 있죠?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다른 건 안 봐도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있는 게 무슨 대장이라고요?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이에요. 자, 그러면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에 다시 볼게요. 지금 왼쪽에 고유번호하고 소지 지번은 다 있었죠? 도면에만 이 모습 못 다 있고 토지대항은 세금을 걷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 지목, 면적, 이렇게 축척, 토지 이동 사유, 소유자들이 나와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이렇게 무슨 면개? 이동면 개. 요거는 어느 대장에만? 토지 임야 대장에만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요 문제 이렇게 이동면 개거든요. 이동면. 이렇게 한번 문제 나왔었거든요. 우리 뭐 풀러 간다? 네, 문제 보세요. 자, 다음 중 공인중개사 갑이 매도 의뢰 대상 토지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매수인 을한테 설명할 때 적합한 지적공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면적이 있는 지적공부만 찾으면 되잖아요. 무슨 대장? 토지대장. 이 대장 같이 안 나오겠죠. 둘이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정답이 토지대장이 되죠. 그죠? 또 이렇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26회 때는. 자, 지적법상 토지의 이동사유. 무슨 사유? 토지 이동사유가 있는 지적공부가 뭐냐 물어봤죠. 그럼 무슨 대장? 그래요. 토지대장과 힘의대장. 여러분한테 올해 또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 지적공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무슨 대장? 토지대장과 힘의대장. 그래서 무슨 면계? 이동면계.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81페이지에 무슨 연명부 나오죠?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써 있나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공유지라는 것은 잠깐 적어볼게요. 요 한 필지에 토지 소유자가 자, 갑이 혼조 아니고 7명이나 이렇게 소유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아까 토지대장에 여러분 소유자 쓰는 부분에 성명 주소 쓸 때 7명 다 쓰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토지대장에는 나중에 갑, 외, 3인, 갑, 외 이렇게 7인 요렇게 잠깐 가볼까요?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럼 요거 봐가지고 왜 3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고 저 지분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를 국가가 세금을 걷겨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해서 무슨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 개념은 안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등록된 상에 한 7가지 있었죠. 맞죠? 그럼 요거 기억나요? 아까 뭐와 뭐는 다 있었어요? 소재 지번. 그리고 공유번호 있었죠? 이건 도면에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여기 니은자 모습이잖아요. 공유지에도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잠깐 볼게요. 아까 토지장에 왜 3인 써 있잖아요. 그럼 공유전명부에도 왜 3인이 이름이 적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맞죠? 그리고 아까 소유자가 있으면 꼭 무슨 날짜를 같이 있다고요, 소유자? 변동 날짜. 이 사람 왜 3인이 지분이 바뀔 수 있잖아요, 지분 소유자가. 그 변동 날짜 있고. 자, 그리고 국가가 궁금한 게 뭐죠? 왜 3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뭐죠? 지분이에요. 소유권 지분. 그럼 그럼 요것만 있는 게 뭐냐면 공유지연명부예요. 그럼 아까 여러분 지목에다가 아까 이동면계 있었죠. 그거는 공유지에는 없어. 토지장에 있었으니까. 거기만 있으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알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공유지연명부는 소지 지분은 다 있었죠. 소지 지분. 아까 무슨 번호 있어요? 고유번호. 자, 소유자 있었죠? 소유권 지분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암기할 때 공유전명부에는 고소한 지분이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지분? 고소한 지분. 그거 뭐죠? 고유번호. 소는 소유자, 지분은 소유권 지분. 이것만 있는 게 공유지예요. 소재 지분에다가. 무슨 말 알겠어요? 소재 지분에다가 뭐한 지분? 고소한. 공유전명부니까 공동으로 소유한다니까 지분이 있겠지. 그리고 소유자 있겠지. 그것만 있다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제일 밑에 81페이지에 등록사항에 소재 지분 있죠. 3번 제일 밑에 보는 거죠. 81페이지. 소유권 지분 있죠. 4번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있죠. 5번 고유번호 있죠. 6번 안 봐도 되고, 자, 7번은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의 변동된 날짜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재 지분에다가 고소한 지분이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럼 뒷페이지에 가볼게요. 자, 이제 무슨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 지금 그림 봤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83페이지에 무슨 연명부 나오죠? 대지권, 등록부. 자, 이런 거예요. 대지권 등록부는 자, 우리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나중에 대지권이다 그래요. 무슨 권? 대지권. 근데 되게 아파트는 한 필지로 돼 있거든요. 대지권 사람 필요해서. 근데 아파트 건물주이 여러 사람이죠. 여러분 500일 주인이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 비율을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계속 있어요. 대지권의 비율을 얼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아파트가 세워진 토지마다 이 500일 주인이 이 대지권 비율 얼마인지 알아야 이 아파트 땅에 재산세 거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 건물이 명치 뭐고 몇 호거고 이 사람이 가진 대지권 비율이 뭔지를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무슨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대지권 등록부에는 뭐가 등록된 한 10가지 정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 맞아요? 자,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잠깐 좀 볼게요. 자, 우리 대지권 등록부도 여러분 공유지일까요? 아닐까요? 공유지예요.
아까 왜? 이 한 필지를 아파트 공첨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그럼 아까 좀 전에 봤던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거 있었잖아. 그건 대지권 등록부도 그대로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공유지니까. 그래서 왼쪽에 고유번호하고 소재 지분 있었죠? 소유권하고 소유권 지분 있었죠? 이게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까 고소한 지분이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다가 저 아파트 건물이니까 이 아파트 건물에 관련된 건물에 관련된 내용이 세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대지권 우측 상단에 있는 거야. 아파트 건물의 명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아파트가 아이파크인지 레미안인지. 자, 그 다음에 몇 호건지 있어야 되죠? 이거 전유 건물이라고 그래요. 무슨 건물? 전유 건물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501호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세금 얻으니까. 그럼 이 세 가지가 공유지에다가 우측 상단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더 추가된 것이 무슨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른 데는 없고 그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암기할 때 앞에 건자하고 전자하고 대비해서 건전한 대비가 있다 이렇게 암기해요. 뭐한 대비? 이거 고소한 지분에다가 뭐한 지분? 고소한 지분에다가 건전한 대비가 추가된 것이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거기 지금 83페이지 대지권 등록부 있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대지권 비율이 있죠. 6번에 전유 부분의 건물에 표시되어 있죠. 7번에 건물의 명칭이라고 써 있죠. 공유지에다가 이 세 가지가 더 추가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이 그림 볼게요. 지금 건전한 대비 그랬죠? 시험에 이게 두 번 나왔거든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나왔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된 사항이 뭐냐 이렇게. 아까 소재 지분은 다 있었죠. 공유지에 고소한 지분이 있었잖아. 그럼 대지권 등록부에도 고소한 지분이 있겠네. 소재 지분에다가. 그럼 요 세 가지죠. 건물의 명칭, 전유 건물의 표시,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는 없어. 공유지에는 없어. 아파트 땅이 아닐까. 무슨 말겠어요? 공동으로 소유한다니까. 요 대지권 등록부만 있지. 건전한 대비는. 그래서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작년 문제거든요. 29회 때. 29회 때는 요 문제고요. 자 보세요. 자, 공유지와 대지권 공통적 등록사항 모두 고르시에 써 있죠. 둘이 같이 있는 거. 근데 요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있어? 공유지는 없지. 이건 아니죠, 그죠? 공통됐으니까. 소재 지분은 다 있었어요? 고소한 지분 있었나요? 그럼 요 세 가지, 요 네 가지는 다 있는 거지. 맞죠? 이게 정답. 작년 문제가 이거예요. 제가 우리 지적법원 지금 첫 1월 들은 사람도 있죠, 그죠? 지금 첫 강의 하더라도 다 풀리잖아요, 지금 기출문제. 다 풀린다니까요. 보세요. 자,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적 등록사항이 뭐냐 물어봤죠? 아까 소재 지분에다가 고소한 지분이지. 맞나요? 그럼 소재 같이 있었죠? 지분이 있었죠? 소유자 있었죠? 고유번호 있었죠? 소유자 있으면 소유자 변동일자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다 있네. 다 같이 있는 게. 맞아요? 자, 지금 이제 세 가지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 토지대항에 있는 것 무슨 면계? 이동면계.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것 뭐한 지분? 고소한 지분. 대지권 등록부는 이 고소한 지분에다가 뭐한 대비? 건전한 대비. 아파트 건물에 관련된 공유지니까 공동으로 지분이 있고.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보면 돼요. 자, 넘기셔서 가볼게요. 도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써 있죠. 네. 자, 이 지적도 임야도는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중에 자, 우리 지적도는 토지대장이 있는 땅의 그림이고 임야대조는 임야대장이 있는 땅의 그림이라고 했죠. 자, 그림을 올릴 때 여러분 축소해서 올렸었잖아요. 아까 축척 배웠죠. 이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적도 축척은 7가지예요. 500분의 1하고 아까 면적할 때 배웠잖아요. 600분의 1하고 더블 생각했죠. 500의 더블 1000, 600의 더블 1200, 1200 더블 2004, 3000 있고 3000 더블 6000. 자, 임야도는 딱 두 가지라고 했죠. 3000, 6000. 작년에 시험에 임야도 축척의 종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3년 전에 시험에는 지적도 축척의 종류가 뭐냐 이렇게. 근데 여기 2000분의 1이 있어요, 없어요? 2000분의 1 이런 거 없어. 1500이나 2000 이런 거 없어. 500, 600 생각하고 더블 생각하면 돼요. 하다 보면 뭐 자연히 되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그 가로 3번에 보시면 도면에 등록된 사항 해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있죠. 우측까지. 맞죠? 요게 이제 물어봐요. 도면에 뭐가 등록돼 있냐. 그럼 밑에 그 도면 있어요? 네. 그 D페이지에 가볼까요? D페이지 도면이 더 자동 나왔어요. 그 D페이지에 지적도 써 있죠? 네, 요게 더 저 사실에 나와서. 자, 그럼 이 지적도에 뭐가 등록되어 있는지 한 19가지 정도가 이제 등록이 됐는데, 자, 잠깐 해볼게요. 아까 뭐와 뭐는 다 있었죠? 소재 지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세종특별시 소재지 나와 있죠? 이건 지금 다 지번들이 나와 있죠? 네? 다 지번이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요. 잠깐 쳐볼게요. 좀 도면에 있는 거. 지금 지목 있었나요? 아까 지목 있었잖아. 무슨 천원만 두 번째? 차장 천원만 두 번째고 다 첫 글자 썼죠? 이 차장 천원이 이제 뭔지를 알죠? 차가 뭐? 주차장. 장은? 공장. 천은? 하천. 원은? 요원지. 요것만 두 번째고 다 있죠. 그죠? 그러면 지목도 있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도면에만 있는 거 있었어요? 땅에 무슨 선이 있었죠? 경계선은 다른 데 없고 도면에만 있었죠? 자, 그리고요. 지금 이 도면에 보면 그쯤에 좌측 상단에 그림이 있어요? 요게 십자가 돼 있어요? 요거 우리가 도면의 색인도라고 그래요. 무슨 도? 그래서 인접 도면이 어디인지 색출하는 거거든요. 자, 잠깐 해볼게요. 이 도면에 한 장 크기가 있죠? 여기 지금 직사각형으로 돼 있죠? 이걸 도면 한 장 크기를 도각선이라고 그래요. 무슨 선? 도각선. 그래서 지적도 그릴 때는 이렇게 한 장의 크기를 때 40cm하고 30cm로 그리게 돼 있어. 40, 30cm? 그러면 우리 마을에, 자, 잠깐, 저기 그림이 나오나? 이쪽은 안 나오는구나. 자, 지금 가련동에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그럼 이제 도면을 그릴 때, 여기 이제 가로 40cm, 세로 30cm일 때, 이 도면을 이렇게 해서 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15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자, 요 도면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8번 도면이면 이렇게 지금 십자가 돼 있죠. 요거 십자가. 요게 뭐냐면 도면의 색인도예요. 이 마을의 이 도면이 지금 요 8번 도면에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 그럼 좌측에 있는 토지는 9번이죠. 그죠? 밑에는 이렇게 13번이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 도면의 색인도라고 그래요. 인접 도면이 어디가 이제 색출하는 거예요. 색인도가 이렇게 도면에 적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볼까요? 우리가 땅을 측량할 때, 뭐 할 때? 측량할 때, 아무 데 가서 측량할까요? 측량 기준점이 있을까요? 측량 기준점이 있어. 그 나중에 보면, 우리 측량 기준점이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지적 삼각점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삼각점이 이런 돌통이 있는데, 산 정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웅봉산이 있는 거예요. 웅봉산 여기. 웅봉산 있죠? 여기 있어. 우리 고등학교 뭐예요, 그게? 네. 거기 제가 산책 가서 찍은 거예요. 거기 가보세요. 거기 가면 이게 똑같은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삼각점이라고 산 정상에 2에서 5km 사이에마다 이렇게 있어요. 산 정상이. 그리고 산 능성에 이렇게 보면 삼각 보조점이라는 게 나와요. 네. 지적 삼각 보조점. 그리고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여러분 가장 많이 보는 게 있어요. 도면을 그릴 때 근거가 되는 점, 이걸 지적 도군점이라고 그래요. 요게 측량 기준점이 이제 우리 마을에 어디에 이렇게 박혔는지 이렇게 우리 마을에 이렇게 쭉 삼각점을 기준해서 삼각보조점, 도군점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이제 박혔는지 도면에 측량 기준점의 위치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도면에 86페이지 한번 볼까요? 86페이지 있죠? 중간에 제가 숨은 그림 숨겨놨는지 찾나 보세요. 8동그라미 써 있어요. 중간에 오다 보면 9동그라미 써 있나요? 10동그라미 써 있죠? 여기 측량 기준점의 위치예요, 위치. 이게 도군점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아까 삼각점이라는 게 있었죠? 삼각점은 이렇게 원 안에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십자가 되는 게 삼각점이에요. 그리고 삼각 보조점은 그냥 3mm 원으로 돼 있고 도군점은 2mm 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한 번 시험에 이런 건 안 나올 텐데 지금은 이렇게 십자가 써 있고 원 안에 이렇게 십자가 되어 있는 기준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지적 삼각점이에요. 삼각점. 우리 지금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왜냐면 이거는 지금 50m부터 밖에 있는 이게 도면에 도군점만 저기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보면 되는데 여러분 볼게요. 여기 기준점 사이에 여러분 숫자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경계점 사이에 숫자들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뭐라고요? 그래요.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나중에 측량에서 좌표에서 생긴 경계점 간의 거리들이에요. 지금 보고 있죠? 자, 하나만 더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 잠깐 재볼게요. 아까 여러분 이게 7대 이렇게 8대 79-1대는 건물이 세워졌다 그 얘기죠. 여기 그죠? 근데 아까 분할해서 이런 8대 건물이 있을 때 건축물이 관통하게끔 팔아서 됐어요? 아까 공사 개편 말고는 안 됐잖아. 그죠? 그래서 이 건물이 세웠을 때 여기 2000년도부터 현황 측량했을 때예요. 현황 측량할 때는 없고요. 이 건축 위치가 좌측 하단에 있는지 우측 상단에 있는지 이 건축물의 위치 표시가 뭐예요? 위치 표시가? 건축물의 위치 표시가 도면에 적혀 있어. 그러면 요게 적혀 있는 게 뭐야? 도면이야. 지적도 임야도에 요 내용이 있다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소지 지번은 다 있었죠? 지목은 부호로 있었죠? 자, 경계선 있었죠? 측량, 색인도 있었죠? 도면의 크기인 도각선 있었죠? 자, 측량 기준점의 위치 있었죠? 건축물의 위치 있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경계점 간의 거리 있었죠? 요게 지금 어디에 적혀 있는 거다? 도면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먼저 잠깐 볼게요. 도면에 없는 거 먼저 볼게요. 도면에 없는 게 크게 대표는 많이 있는데 없는 게. 아까 고유번호 있었나요? 도면에? 19자리 써놓을 수 없었죠? 여기 땅의 도면에 소유자 없죠? 아까 면적은 토지대항에 있으니까 도면에 없죠? 그 나중에 이렇게 암기할 때 그냥 고소한 면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뭐한 면? 고소한 면은 도면에 없어요. 고유번호나 소유자 면적. 근데 이 도면에만 있는 게 있어요. 도면에만 있는 게 5가지예요. 지금 경계 있어요? 예? 이거는 도면에만 있어요. 어디에만? 도면. 여러분 요거 색인도 있어요? 이것도 도면에만 있어. 어디에만? 도면. 아까 도면 한 장 크기 도각선 있었나요? 이것도 도면에만 있어. 어디에만? 도면. 아까 경계점 간의 거리 있었어요? 이것도 도면에만 있어. 어디에만? 도면. 자, 그 다음에 측량 기준점의 위치와 건축물의 위치 있었어요? 이것도 도면에만 있어. 어디에? 도면. 다른 데는 없어.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이제 암기할 때 우리 전라도 경상도 경생도 거위는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뭐 거위는? 경생도 거위는 도면에만 있어요. 경은 아까 경계, 색인도, 도각선, 경계점 간의 거리, 측량 기준점의 위치와 건축물 위치. 요거는 다른 데는 없고 어디에만 있다고요? 도면에만 있다. 그 중에서 요 2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경계선하고 위치 있었죠, 위치. 측량 기준점의 위치와 건축물의 위치. 아까 좀 전에 자 우리 측량 기준점의 위치 있었잖아. 건축물의 위치 있었죠. 이건 어디에만 있다? 도면. 그건 2가지 우선 꼭 기억해야 돼요. 다른데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면에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도면에 한번 가볼게요. 자, 84페이지. 자, 84페이지에 자 등록사항 있어요? 네, 소지 지번 다 있었죠? 지목은 차장천은 있었죠? 자, 우리 지금 경계 있어요? 자, 5번에 도면에 색인도 있었어요? 예. 자, 오른쪽에 축척 있었나요? 6번에 축척 있었죠? 자, 7번 도면의 크기 도각선 있었나요? 도각선 있었잖아요? 자, 8번 경계점 간의 거리 있었어요? 예. 자, 9번에 삼각점과 지적 측량 기준점의 위치 있었나요? 자, 10번에 건물의 위치 있었어요? 맞죠? 그럼 이게 지금 도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측에 똑같은 건데 그 참고 있죠. 예? 예, 참고가 지금 쭉 한 10가지 정도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본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도면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되나요? 자, 하나만. 자,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봤는데요. 그래서 아까 경생도 거위는 도면에만 있다 해가지고 경계, 색인도, 도각선, 경계점 간의 거리, 측량 기준점 위치, 건축물 위치는 다른 데는 없고 어디에만? 도면에만 있다. 근데 우리 아까 도면에 없는 거 우리 고소한 면이 없었죠. 그죠? 예, 고유번호나 소유자나 면적 이런 것은 도면에 적혀 있지 않다. 이렇게 같이 이제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그 크기를 보고 작년에 요게 문제거든요. 작년 문제예요. 우선 작년 문제 이거 한번 문제 볼까요? 아까 임야도 축척이 뭐냐 물어봤죠?
임야도 축척이 뭐죠? 3천하고 6천. 그게 정답이 뭐. 디귿하고 리을이네. 맞죠? 근데 요거 보세요. 요거. 예, 요게 또 작년 문제거든요. 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써 있죠. 아까 좀 전에 소재 지번에다가 경생도 거의 있었잖아요. 소재지 있었나요? 경계점 간의 거리 있었어요? 측량 기준점의 위치 있었나요? 건물의 위치 있었나요? 도면 크기 도각선 있었나요? 다 있었네. 이게 정답이에요, 작년에. 좀 쉬운 문제. 뭐 똑같이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되네요. 무슨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걸 우선 보기 전에 여러분 잠깐 요 문제를 한번 잠깐 가볼게요. 요 문제. 이거 내년 10월 29일까지 올해 10월 29일까지 하면 되죠? 지금 뭐 10개월 남았는데 뭐 지적등 벌써 다 해놨어요. 이제 근데 뭐 할까요, 여러분이? 토고? 까먹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반복. 그런 거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그 암기사항 나눠주고 알속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자꾸 들어가면서 반복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갑이요. 매도 의뢰 대상 또는 매수의 의뢰에게 중개하기 위해서 지적도 뭘 보고? 지적도를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게 물어봤네. 그럼 지적도 없는 건 설명할 수 없겠지. 있는 건 설명할 수 있고. 그러면 아까 소재지 있었어요? 지번 있었어요? 지목 있었어요? 경기 있었나요? 다 설명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소유자? 없어. 고소한 지분.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 귀신이지. 귀신도 설명 못하지 뭐.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군지. 맞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되는데, 자, 그걸 보기 전에 그걸 조금 쉬었다 하고, 이 부분 한번 잠깐 가볼게요. 요거 3페이지. 자, 3페이지. 자, 3페이지. 거기 우측에 고유한 등록사항 있어요? 예. 아까 토지단과 임야대장에만 있는 거 있었죠? 무슨 면계죠? 이동면계. 기억나나요? 이동면계. 토지 이동사유 면적 개별. 아까 공유지 연명부 있었죠? 뭐한 지분이죠? 고소한 지분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대지권역부는 고소한 지분에 거기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그죠? 플러스 세 가지가 더 추가된 거잖아. 뭐죠? 그리고 아파트 건물의 명칭, 전유 건물의 표시, 대지권 비율. 맞죠? 자, 좀 전까지 도면에 경계점 잡히는 분은 지난주에 봤었네. 이따 좀 하겠지만 무슨 부자? 고부자가 살고 있었네. 그거 아니면 끝났고. 그럼 마지막 오늘 지금 도면에 본 거 있죠? 아까 경생도 거기 있었잖아. 경계, 색인도, 도각선, 경계점 간의 거리, 측량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 그러면 이제 하나 안 봤어? 무슨 부자? 고부자. 고부자는 좀 쉬었다가. 맞죠? 네, 그러면 됩니다.